자, 안녕하세요. 엑셀 기본기 4탄으로 찾아뵈었습니다. 봉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기본기 4탄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3탄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제 문자와 숫자에 따르는 어떤 자동 채우기의 규칙성을 알아봤었죠. 그러면서도 이런 규칙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했었죠. 자, 문자 데이터에 따르는 어떤 자동 채우기의 규칙성은 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문자 숫자 복합적인 데이터는 이런 규칙성이 있다고 했지만, 자, 복합적이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글자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증가를 하는 글자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월. 자, 복합이 아니죠. 그런데도 채우면 이게 채워집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증가 문자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막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어떤 학생은 제가 이걸 가르쳐 주니까 여기다가 뭐 어린이를 쓰던데, 이거 한다고 뭐 청소년이 나오거나 어른이 나오지 않아요. 뭐 가를 쓴다고 뭐 나가 나온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약간 대표적으로 몇 개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일만. 대신에 요일을 영어로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Monday, 이런 거는 이제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일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모두 증가될 수 있게끔 미리 설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식 저런 식이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동 채우기 규칙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규칙이라는 두 글자에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규칙이 엑셀의 그 자동 채우기 규칙성이 이만큼 있다고 하면 한 요 정도만 설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이제 막 무궁무진하게 자동 채우기 규칙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함수식 가고 이제 수식 가고 이러면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 없으면 이제 엑셀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규칙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정의할 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게 가장 올바름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 채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1단락 찍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선생님이 1인극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의 핵심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해요. 자, 봉쌤이 학교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봉선생이 됐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봉선생님, 이거 학부모들한테 다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요일 다 붙이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다 보일 수 있게끔 붙여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클릭한 다음에 요일 쓰면 제가 기존에 있는 값이 사라지고 지금 입력하는 값으로 대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실수한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엔터가 아니라 ESC로 입력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고칠 때는요, 더블 클릭 ESC 또는 F2번 또는 수식 입력줄. 자, 이렇게 클릭해서 편집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요일 쓰고 F2번 누른 다음에 요일 쓰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일 쓰고 이러면 되겠죠. 근데 7개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밑에 또 월화수목금토일이 있고 또 월화수목금토일, 한 500개가 있다. 그럼 우리가 요일을 몇 번 써야 돼요? 500번 써야 되죠. 그럼 손이 엄청나게 아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봉쌤이 여러분에게 전수할 기능은 바로 이겁니다.
공통된 글자를 한 판에 찍어 넣자. 이런 기능을 좀 알려드리겠어요. 자, 하는 방법은 해당 셀의 블록 지정, 그 다음에 우클릭, 그 다음에 셀 서식, 그 다음에 표시 형식 탭. 이런 거는 지금 보시면서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가 메모해 놓고 잘 암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였죠? 블록 지정이었죠? 자, 그러면 블록을 이렇게 잡았어요. 자, 블록을 잡았죠? 그 다음에 뭐였죠? 우클릭이었죠? 자,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입니다. 그 다음에 셀 서식. 그럼 이제 셀 서식 창이 뜨죠? 그 다음에 표시 형식 탭. 그렇죠. 그 다음 사용자 지정.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형식란을 깔끔하게 지운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일단 공통된 글자를 입력하는 위치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 셀부터 여기 셀까지 일괄적으로 입력하고 싶은 형식을 지정하게 되면 그 형식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글자가 싹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공통된 글자를 찍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거, 각 셀에 들어있는 원본 데이터들 있죠. 이 각 셀에 들어있는 원본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먼저 표시를 한 다음에 요일을 써야 될지, 아니면 요일이라는 글자를 먼저 쓴 다음에 이 각 셀에 들어있는 원본을 여기 뒤에다 표시해야 될지,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되죠? 월, 요일 에 나와야 돼요. 요일, 월 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전자죠. 그런 이런 우선 결정을 잘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여기다가 그에 맞춰서 형식을 만드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본부터 여기 표시해야 된다고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원본을 보시면 다 틀리죠. 그쵸? 그럼 지금 내가 원본을 쓸 때 월로 써야 돼요? 화로 써야 돼요? 수로 써야 돼요? 정할 수가 없어요. 월요일이라고 써버리면 전부 다 월요일이라고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각 셀에 있는 원본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각 셀에 있는 원본을 있는 그대로 표시해라 라는 명령 기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원본 표시 기호라고 해요. 자, 원본 표시 기호에는 일단 우리가 데이터 형식을 보시면 숫자와 문자로 나뉘죠. 그래서 각 셀에 있는 원본을 표시하는 명령 기호도 갈려 있어요. 숫자 원본 표시 기호와 문자 원본 표시 기호를 갈려요. 숫자에 대한 원본 표시 기호로는 샵하고 0하고 이렇게 있고, 문자의 원본 표시 기호는 골뱅이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문자에 대한 원본 표시 기호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골뱅이라고 그냥 암기를 하면 되겠지만, 숫자에 따르는 원본 기호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샵이라는 원본 기호를 표시해서 숫자 원본을 표시하면 0값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0이라는 숫자 원본 기호를 이용해 원본을 표시하면 0값을 포함해서 숫자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나요? 제가 봉쌤이 추천하는 건 0입니다. 앞으로 제가 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샵을 쓰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숫자 원본 기호는 0을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컴활 자격증 시험 칠 때 문제, 필기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 셀에 있는 원본이 뭐예요? 문자죠. 자, 문자는 원본 기호가 뭐였죠? 그렇죠. 골뱅이죠? 그럼 여기다가 골뱅이를 써주면 이게 이 각 셀에 있는 원본을 있는 그대로 먼저 표시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일이라고 쓰면은 원본 뒤에 요일을 붙인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미리 보기는 여기부터 여기 셀까지 값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셀이 이렇게 나올 거다 라고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네, 나머지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확인 눌러볼게요. 네, 싹 붙었죠? 네. 네, 편하죠? 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전에 선생님이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선생님, 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원료를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렇게 채우는 게 훨씬 빠른데 라고 하셨어요. 그러네요. 그쵸?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얘랑 얘는 같아요? 안 같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잠깐만요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거는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건 월요일이지만 선생님이 한 건 실제 원본 데이터에 요일을 쓴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셀값에만 요일을 붙인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는 안에 완전히 다 뜯어 고친 개념인 거죠. 사실 이 순간만 놓고 보면 이 친구가 더 잘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엑셀을 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선생님처럼 원본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글자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제법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본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글자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이제 살다 보면 좀 와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 경우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지금부터 듣는 예는 원본을 자, 원본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글자를 붙이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 이게 국어 성적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교장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봉쌤, 네, 이거 아이들 국어 성적인데 여기다가 합계를 구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 그랬어요. 어떻게 하긴 이걸 이제 계산기로 만들면 되죠. 계산기로 만들 때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는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네, 이렇게 합계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엑셀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할까요? 안 한다고요? 한다고요? 자, 안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접 값을 입력해서 계산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엑셀의 전체 계산의 한 2%, 2% 정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값을 입력해서 계산하는 방식은 2%밖에 차지를 하지 않아요. 그럼 엑셀에 몇 프로 남았죠? 98%는 엑셀에 가면 주요 계산법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는했죠? 아까는 1을 직접 썼죠? 근데 1을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1이 들어있는 주소를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찍었더니 1이 들어왔어요. 내가 찍은 주소가 들어왔어요. 주소가 들어왔죠. 자, 이러한 값을 보고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제 우리가 저기 엑셀 기초할 때 초반에 엑셀엔 데이터 형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숫자와 문자라고 했죠. 자, 오늘 하나 추가합니다. 저러한 데이터를 주소 데이터라고 합니다. 주소. 그래서 엑셀의 3대 데이터는 문자, 숫자, 주소 이런 식으로 갈리고요. 주소 데이터라고 하면 엑셀 프로세스 안에 주소라는 개념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주소라고 입력이 딱 되는 순간 해당 주소로 찾아가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참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데이터다? 주소 데이터라고 읽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엔터 치면 순식간에 이쪽으로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값을 가지고 여기로 돌아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마지막 여기 자리 잡게 되는 건 1이 되는 거죠. 여기 1이니까요. 맞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엑셀에 98%는 더하기 다음 주소를 찍고 그러면 1 가져왔고 3 가져왔고 4 이런 식으로 엑셀에 98%는 주소를 참조해서 더하기 계산합니다. 찍고 더하기
이 값도 가져오고 더하기 이 값도 가져오고 그럼 싹싹싹싹 가져와서 엔터 치면 똑같은 합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직접 값을 써도 합계가 나오는데 왜 우리 꼭 주소를 참조하라고 할까요? 98%라는 것은 뭐 강제적으로 꼭 주소를 참조하라 이런 소린데, 아니 직접 써서 값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데 왜 꼭 주소를 참조하라고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 숫자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숫자를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정확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주소 참조의 이유는 셀의 값이 언제 바뀔지 몰라서예요. 네, 이거는 엑셀을 이제 배울 때 완전히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소를 참조하는 이유는, 자, 예를 들어 이 1점 맞은 학생의 이름이 보라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보라돌이가 봉쌤한테 교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 선생님, 저는 1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가채점 해봤는데 1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성적 이의 제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봉쌤이 찾아보니까, 아 얘가 1점이 아니라 5점인 거야. 그러면 빨리 고쳐야겠죠. 그럼 선생님이 이 점수를 고치는 순간 주소에서 값을 받아들이는 형식의 주소 참조 형식은 바뀐 값을 다시 받아서 재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직접 썼던 계산식은 어떤 위에서 변칙사항이 일어나면 또 바꿔줘야 되는 뭔가 수동적인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나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나 둘 다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두 개의 차이점은 나중에 추후에 이 값들이 바뀌었을 때 주소를 참조했던 식들은 자동으로 재계산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주소 참조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원본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글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교장님이 왔어요. 야, 봉쌤, 네? 이것도 학부모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야, 점수만 딸랑 쓰지 말고 뒤에다가 이렇게 점이라고 붙여. 그랬어요. 그럼 이 친구는, 선생님 이게 편한데 이걸 왜 하나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이런 공통된 글자 붙이는 거. 그러면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점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점을 쓰는 순간 실제로 값이 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데이터예요? 문자죠. 그래서 문자를 가져가니까 이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점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되돌리기. 그러면 실제로 점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교장이 점을 붙이라고 했으니까 점을 붙여야 되죠. 그럼 지금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블록을 잡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클릭. 그쵸? 셀, 서식.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형식에 싹 지운 다음에 원본부터 표시해야 돼요? 점이라는 글자부터 써야 돼요? 원본부터 표시해야 되죠? 그러면 원본이 숫자예요, 문자예요? 숫자죠. 그렇죠. 숫자면 뭐요? 그렇죠. 샵 또는 0. 선생님이 추천한 건 0. 그 다음에 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싹 붙으면서 합계도 만족시키고, 왜? 실제로 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장도 만족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쓰다 보면은 이렇게 실제 원본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겉에만 붙여야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잘 이해되셨나요? 그게 바로 이걸 배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까지 하고요. 기본기 5탄에서는 요거에 이어서 이제 기본기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5탄에서 뵐게요.